오늘 우리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죠. 이름도 너무 훌륭합니다.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 이 이름 좀 바꿔야겠어 이게. 왜요? 아니 좀 나름 멋있다고 생각해서 페이스. 지었는데 페이스. 회사 거래처들이 이제 계산서도 보내고 저희한테 이제 발주서 이런 거 보내잖아요. 보면은 네네네. 이름을 맞춘 게 타율이 50%가 안 아, 돼요. 예, 페리즈도 있고 뭐 페리즈 에어루. 심지어 제가 진짜 야 이건 이렇게 틀릴 수가 없다 했던 게 맞은 게 없어요. 맞은 어. 게 테니지 우주항공. 아, 지 맞았다. 네. 지 예. 맞았다. 그리고 지 이름 제 이름도 어. 틀렸어요. 아 이름. 회사 이름 복잡하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페페 스페이스. 아 저 억울한 페페 스페이스. 로켓에 이렇게 로켓 앞에 로켓에- 페페가 붙어 있어. 어. 페페 스페이스 괜찮은데요? 페페 스페이스. 괜히 의미가 이름 뭡니까, 복잡하니까. 억울하다는 거. 억울하다. 우주 예를 들어 발사에 성공해. 그러면 다 조용히. 근데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럼 갑자기 페페 얼굴이 이렇게.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페페 스페이스의 신동윤 대표님 모시고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의 신동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그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예 페페 스페이스 아니 제가 회사 소개 자료에 페페 사진을 많이 헷갈렸다. 넣기는 해요. 헷갈렸어. 분명히 헷갈렸어. 다시 하시죠. 예. 예,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의 신동윤입니다. 저희는 이제 소형 발사체를 만들고 있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저희 제주에서 이제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소형 발사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대형 발사체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지금 과연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회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우리 신동윤 대표님은 진짜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분이에요. 오. 그러니까 우주 쪽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네임드시고 오. 사실 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과정이 순탄치 않았죠? 네. 저희가 발사체 만들겠다고 2016년에 크라우드 펀딩 처음 받으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발사체 만들면은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뿌리겠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국정원에서 연락 오고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도면을 인터넷에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근데 뭐 대신에 어쨌든 그래도 후원을 많이 해주신 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발사체를 그때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원래 저희가 고체 발사체 만드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액체 메탄을 이용해서 음. 2단형 발사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거의 한 발사체 하겠다고 한 지는 한 8년 정도는 된 맞아요. 제가 원래는 모시려고 그 안 될까 약간 초기 한 구독자 10만 이때쯤에 제가 한번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칼같이 커트. 그냥 무답.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안 될 거하기 많이 커진 상태. 이제 한 80만 됐었을까요? 기회주의자로 만들고 그때 딱 오픈해서 만났어. 그래서 제가 혹시 제 이메일 혹시 못 보셨습니까? 네.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어? 근데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그때 아마 그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네. 그게 스팸으로 가 있었어요. 맞아. 스팸으로. 야, 드디어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이만은 지금 제가 정말 초반부터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고 네. 모시고 싶었던 분을 드디어 모신 겁니다. 예, 그 주제를 네. BTS 노래 중에 이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아, 엄청난 노래죠, 진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작은 발사체를 만드니까 예. 이게 발사체는 기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허. 택배 사업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우주에 우리가 뭔가 물건을 올리기 위해서 물건을 올릴 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발사체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부산 가고 싶다 그러면 SRT도 타고 그쵸? KTX도 타고 네. 버스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차도 네네. 있고 많은데 지구 적외도든 아니면 달이든 어딘가 우리 지구 표면에서 다른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사체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발사를 더 자주 하고 그다음에 더 뭔가 쉽게 내가 만든 것들을 올려보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소형 발사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소형 발사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고 기존의 대형 발사체 그 체급을 보다가 이걸 보면 되게 작은 발사체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작은 것들 속에 저는 소중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대형 항공사들 많이 있지만 저가 항공 같은 느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피치 항공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우주 발사체, 소형 우주 발사체라고 좀 주제를 정해봤고요. 이게 대전에 어디 초등학교에 우연찮게 좀 갔다가 오. 과학 상상화 그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진을 딱
갖고 와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뭔가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게 사실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 해가지고 1960년대 만화가 이정문 작품 딱 이렇게 보시면은 1975년에 상상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진짜 다 생각해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네, 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전기차, 뭐 어. 전파신문 해가지고 테레비로 지금 다 뉴스 보고 있고 네. 태양열 이용한 하우스에서 예, 지붕에 예. 태양광 패널 다 깔고 있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지금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원격 지금 강의하는 거 EBS 그쵸. 다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나와서 지금 핸드폰으로 뭐든지 다 확인하고 있고 그쵸. 다 달성이 되는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35년 후에 상상했던 것들 중에 단 한 가지 지금 달성이 안 된 게 우주에 손쉽게 갈 수 있다는 세상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 장벽은 저는 실현되지 못했고 다 되죠. 그거를 저는 소형화된 발사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발사체입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로켓 만들어서 발사했던 로켓이에요. 오, 이게 어딥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인데 경기도 화성에서 그때 와. 탄적지가 개발되기 전이어가지고 어. 그 공역 허가를 중학교 선생님이 이상한 분이 좀 계셨어요. 중학교 네, 때. 중학교 선생님이 예. 발사체를 제가 만들고 싶다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자기 일단- 화학과 저 동문 한 분 수업해가지고 어. 같이 주말에 만들고 네. 선생님이 예. 아,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이상하신 분이네요. 학교에서 공문 보내가지고 아니, 제가 한 게 아닌 거죠. 되게 저는 좋은 하고, 예. 선생님인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제 2012년이었는데 그때 우주적인 행사가 많았어요. 금성 태양면 통과라고 2012년 아. 7월인가 그때 태양 앞에 이렇게 금성 지나가는 이벤트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학교 땡땡이 치고 이제 학교 교문 앞에서 애들 그거 보여주고 아. 제가 땡땡이 치고 저는 그거 애들 보여주고 야. 선생님은 같이 이제 망원경 태양 필터 아, 같이 필터 만들고. 씌워가지고 예, 세팅하고. 그러고 놀았던 것 같아요. 아. 그때가 처음 로켓 만들던 거 시작이었고요. 저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이에요, 저 사진은? 저랑 선생님이랑 네. 그다음에 저희 이모랑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발사하고 가까이서 보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카 타이머 맞춰놓고 이제 와. 카메라는 거기 있고 저희는 좀 더 멀리서 보고. 아, 저 사진도 너무 잘 찍었어요, 타이밍이. 예. 저게 뭐 연료가 뭡니까? 저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저는 고체 로켓이 쉽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연료를 그레인을 빵 굽는다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조법은 말씀드릴 수 없고 방송이니까. 네, 하여튼 네. 산화제하고 연료하고 다 고체인데 그거를 잘 볶아가지고 통에다가 캐스팅해서 아. 그 반죽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뚜껑 눌러 담아가지고 이제 불 붙이면? 그러면은 이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고체 연료예요. 오. 약간 그 불꽃놀이 폭죽하듯이 그렇죠. 세팅해놓으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와, 예. 진짜 멋있게 잘 찍었네요. 얼마나 갔어요, 저거는? 저게 고도 한 12km 올라갔을 거예요. 와, 12km 꽤 올라갔네요. 우와. 그 다음에 이제 대단하네요, 저희가 저거 이제 진짜. 만들고 있는 발사체예요. 이게 아덱스에서 지금 전시한 기체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거 아니라 앞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뒤에는 비행기고.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소형 발사체예요. 어. 까만 게 색칠한 게 아니고 탄소 복합제로 로켓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복합제로 만들었고요. 소재 색깔이군요. 탄소 섬유로 만들어서 예, 이제 예. 까만색이고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소형 발사체는 가볍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티셔츠 3만 원이다 하면 아동복이 더 비싸요. 재료가 작아진다고 이게 저렴해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들어가는 맞아요. 일이 있고 발사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의 가짓수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전자부품, 밸브 이런 것들의 수량이 줄어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줄이고 줄일수록 그 무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맞아.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서 그 극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휴대폰 이만했을 때 네. 그때도 200만 원까지 안 갔습니다. 요즘 휴대폰 200만 원이에요. 작을수록 비싸집니다, 원래. 맞습니다. 작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예. 소형화하는 게 저희 회사의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체를 탄소 섬유로 만드는 게 까맣고 저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소형 발사체입니다. 예, 소형 발사체고 이 길이가 21m고요. 중량은 로켓이 대부분의 무게가 연료예요. 맞아요. 로켓 무게 10% 미만이 로켓 자체 무게인데 아. 저희 로켓은 이륙할 때 무게가 20톤이고요. 그 중에 단 2톤만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다 해서 2톤뿐이 안 해요. 그럼 그러니까 톤이에요, 톤. 18톤의 연료를 채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톤 단위로 지금 뭐 연료가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료가 메탄이기 때문에 액체 산소가 거의 또 그 중에 대부분입니다. 13톤이 액체 산소고 그다음에 연료는 4톤입니다. 4톤. 예. 산소가 없어서 산소를 넣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반은 맞는 얘기 반은 틀린 얘기고 연소 그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여서는 그만한 추력을 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비행기에 올라가는 제트 엔진 이런 거는 제트 엔진의 추중비가 10 정도 나오면은 추력대 자기 무게비가 10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엔진인데 로켓 엔진으로 기능을 하려면 추력대 중량비가 50은 넘어야 됩니다. 근데 훨씬 더
먹이를 많이 줘야 되는데. 먹이를 그냥 꽉 압축해서 줘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자기 무게 대부분의 산소를 그쵸. 넣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제트기는 그래도 먹이를 주워다 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로켓 정도 가면 이제 주워 먹는 걸로는 안 되는 거야. 네, 네.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로켓이 네. 이게 진짜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연료를 들어올리기 위한 추력을 내고 그 추력을 내기 위한 연료를 싣고 가고 그 연료를 또 싣고 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어올려서 추진한다는 게 상상 이상으로 진짜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상으로 계산해보면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고. 그거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벗어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가. 아, 지금 이거 조물주가 보면은 깜짝 놀래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밸런스 게임이에요. 진짜 딱 필요한 만큼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중력 가속도가 20%만 더 세도 지금 현재 2단형, 3단형 로켓으로 우주에 못 가요. 못 가죠, 못 가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라는 게 이게 뭐 우주에 가는 발사체고요, 당연히. 네. 어허. 근데 우주 발사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몇 개 준비해봤는데 요새 핫 이슈인 발사체들 사양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저기 유명하죠, 지금. 이거 뭐 저기 미쳤죠. 화성 가는 네. 보카치카에서 스타쉽. 지금 발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로켓입니다. 예, 인류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로켓 중에 가장 강력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물자를 우주로 수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사용까지 향후에 가능하게 만들 로켓으로 그쵸, 개발을 그쵸.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예. 좋은 소식이 좀 있죠. 예, 발사체 사양이 길이가 120m. 그러니까 한 층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층이 뭐 2m 조금 넘 3m 된다 해도 40층 넘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직경이 9m.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큽니다, 로켓이. 와. 그리고 로켓이 무게가 이게 스페이스X는 네.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무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5,000톤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진짜 그다음에 미쳤어요, 예. 이거는 진짜. 와. 그러니까 엄청난 발사체를 지금 예. 스테인리스 서스 그러니까. 용접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거의 타워 팰리스 같은 게 하나가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 발사체는 이거의 정 대척점에, 그러니까 이것처럼 대규모 물자 수송을 하는 그런 발사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뭔가 스타쉽은 쏜다 그러면 이게 발사체가 엄청나게 크고 이거 쏠 때 주변에 그 모든 인원 통제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우주에 뭔가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일상 수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소형 발사체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슈퍼카 나오고 막 이렇게 제로백 막 1.5초 그렇죠. 막 이럴 때 데일카 같은 거. 마을 버스도 필요한 거야. 그렇죠. 맞아. 데일카 같은 거. 마을 버스. 그래서 그거를 예. 조금 더 쉽게 하자라는 게 소형 발사체 취지고요.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X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펠콘 9입니다. 이게 그 전 세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워크호스로 계속 발사를 하고 있는 그렇죠. 로켓인데 효자 종목이죠. 효자 종목이죠. 지금 예. 작년에 90회 넘게 이걸로 지금 발사를 했고 이게 지금 연료를 케로신을 쓰기 때문에 네, 네, 메탄 네. 다음 발사체는 메탄으로 해서 재사용을 더 쉽게 하겠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스페이스X 때문에 재사용에 익숙해졌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로켓은 스페이스X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로켓랩이 일렉트론이 지금 발사체를 해상에 착수시킨 다음에 이거를 배로 이제 갖고 와가지고 네. 발사체의 일부 부품들을 재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다에 떨어지면 해군 수병 출신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격언이 있습니다. 녹슬지 않는 금속은 없습니다. 녹슬지 않는 금속이 없고 뜨거워진 상태로 우주에서 떨어져서 해상에 착수하는 순간부터 이제 녹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급격하게 또 이렇게 그렇죠. 식으면서도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심플하게 휴대폰 지금 스페이스X는 휴대폰 던졌다가 일론 머스크 받는 겁니다 이렇게 야! 이러면 괜찮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데는 던진 다음에 바다에 떨어지면 주워오는 거예요. 고장 나요. 그죠? 땅에 떨어져 고장 나잖아. 맞습니다. 오직 손으로 받는 것만 가능한데 일론 머스크만 지금 성공한 거예요. 손으로 받는 게 보통 일입니까? 진짜 대단한 건 맞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사실은 조그맣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단계부터. 그럼 결국은 재사용을 도전하시는 건가요? 근데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주 발사체 회사들 어려운 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유망한 산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쵸, 그쵸, 왜냐하면 우주로 수송하고자 하는 화물은 많이 밀려 있지만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반드시 로켓이 저렴해야 되고 그러려면 재사용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습니다. 재사용은 거의 필수가 될 필수입니다. 것이다. 예. 근데 쉽지 않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볼펜을 던져가지고 그게 바닥에서 꼿꼿하게 딱 서 있는 게 그게 그러니까. 성공하는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의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거.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어쨌거나 신동현 대표는 도전을 하고 계신 거고. 누리호입니다. 뭐 누리호죠. 너무나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도 음. 아주 폭발적으로 성공을 이뤘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 같은 회사들도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모든 부품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아폴로 시대부터 해가지고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이 스페이스X에 부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전을 저렴한 해볼 수 가격에. 있었죠, 그래도. 거기에 그죠? 이제 재사용을 예. 끼얹은 거죠. 맨 땅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그런 미국의 어떤 우주 산업적인 토양 위에서 그렇게 발사체를 만들고 그걸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겠다. 혁신적인 QC 절차를 도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해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볼 때는 플래그십은 누리호입니다. 아. 누리호가 지금 이런 토양을 닦아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지금 수십만 개가 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저희가 그 수십만 개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허. 설계는 저희가 요구 조건들 뭐 터보 펌프 뭐 RPM 얼마로 해야 되고 뭐 임펠러 디자인 이렇게 해야 되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임펠러 3D 프린팅하고 주조하고 가공해서 만들고 코팅하고 조립해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산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1000개가 넘는 산업체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아, 해야 될 게 솔직히. 많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업체들이 이런 발사체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그러면 몇 대 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게- 쏘고서 이미 생산 라인 다 해놓고 투자하고 그러니까. 해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시장성을 봐야 되니까 예, 또 업체들은. 과연 이게 계속 국내에서 이게 진행하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아유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이라는 게 아직까지 뭔가 사람들이 체감할 만한 그런 현실로 내려오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쵸.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이유가 사실 스페이스X가 혁신적인 뭔가 도전한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스페이스X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사가 해온 걸 다 지켜봤어요. 나사가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쵸. 그럼 이걸 쏠기 위해서는 밑바닥에 이제 협력업체들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 스페이스는 딱 보고 있다 타이밍을 본 거죠. 여기 주소다가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겠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창업을 한 거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누리호로 시작인데 거기에 이제 거의 토양을 닦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더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도와줘야 돼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저기 누리호가 길이가 47m고요. 발사체 이륙 중량이 200톤. 이륙 중량보다 추력이 커야지 이제 날아가니까 네. 75톤 4개를 묶어서 추력이 300톤이 나오고요. 그쵸. 예. 그렇게 해서 동기궤도에 지금 약 2톤, 원래 그쵸. 1.5톤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발사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성능이 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성능 개량도 가능하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또 성능 개량하는 사업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어허. 항우연하고 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면은 진짜 잘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잘하고 뭐 하나 허술하게 하질 않아.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누리호가 지금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발사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예. 지금 실제 크기로 제가 진짜 PPT 그 크기 맞춰가지고 어허. 똑같이 사이즈 맞춰가지고 하나씩 만들었는데 직접 만드신 핸드메이드. 예. 근데 팔콘 9이 엄청 큰 발사체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길이가 맞아요. 70m, 70m 네. 하니까 이게 스타쉽도 크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진짜 큰 발사체예요. 누리호도 지금 막 시작했는데 팔콘 1 이런 거에 비교하면 엄청 큰 발사체로 좋아요. 처음부터 지금 큰 발사체를 만든 거죠. 어.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려는 발사체는 이쪽에 있는 이런 작은 발사체들을 어. 저희가 소형 발사체라고 부르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무게가 600kg 이하의 그런 위성들을 한 번에 실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발사체들을 저희가 주로 소형 발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지금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게 로켓랩의 일렉트론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 까만색 저게 이제 일렉트론이고요. 예. 저희 거는 아무래도 어쨌든 저희는 틈새 시장의 틈새 시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틈새. 일렉트론은 지금 200kg까지 올릴 수 있는 캐파로 딱 정해져 있는데 예. 저희는 처음에 쏠 때는 200kg를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어퍼 스테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향후에 500kg까지 쏠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드는 거를 지금 이제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 틈 안에 딱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성도 이제 계속 사이즈가 바뀌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위성이 한 50kg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50kg급 저희도 50kg로 시작을 했습니다. 50kg급의 위성 한두 개만 딱딱딱 올려줄 수 있는 발사체면은 그러면은 발사체 초기 투자 비용을 적게 하면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서 발사체 작게 만든 걸로 먼저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회사들이 100개 넘게 다 들어갔어요. 어허.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위성 하는 사람들도 그 처음에 만들 때는 꿈꾸는 거죠. 이제 막 50kg면은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면 무거워져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은 예산이 네. 무조건 오버되고
무게도 무조건 오버돼요. 이거 그런 비슷해요. 처음에 휴대폰 살 때, 야, 256기가면은 영화 몇 편을 넣냐. 비유가 진짜 그렇죠, 비유가 그렇죠, 찰지시네요. 그렇죠. 야, 이거 평생 뭐 노래 듣고 영화 봐도 뭐 끝이 없겠다. 근데 막상 핸드폰을 한 2년 쓰잖아요? 미어 터져. 부족해. 에이, 처음에 512기가 살 걸. 근데 비유 진짜 찰지시네요.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뭐 말하고 네. 비유를 꼭 부탁을 드려야겠어요. 아, 예. 그거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역시 예, 소형 위성 시장 지금 뭐 뒤에 있는 저 사진에 저 위성이 나사에서 소형 큐브 위성을 만들어서 이제 ISS에서 쏜 건데 어허. 그 이거를 뭘로 만들었냐면요. OBC가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옛날에 구글에서 스마트폰 만든 것 중에 넥서스라고 있어요. 아, 넥서스 넥서스. S라고 있는데 예, 예. 그 넥서스 S 스마트폰에 마더보드만 적출해가지고 그거에 그냥 OS만 위성 OS를 올려가지고 우주 검증해가지고 그냥 쏜 거예요. 야 핸드폰으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형 위성의 모토는 뭐냐면요. 애초에 대형 위성은 너무 비싸요. 예, 왜냐하면 위성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중차대한 미션을 담고 있고 어허.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정말 요구 조건을 달성할 건지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요구 조건이 제대로 안 나오면 십수년의 그 일정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쵸, 그쵸, 정말 무조건 성공하는. 어허. 왜냐하면 국가의 지금 중요한 그런 과학기술 임무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뢰도 높은 하드웨어를 쓰고 그 신뢰도 높은 하드웨어들은 이미 검증이 다 된 거기 때문에 비싸고 그러니까 비싸고 그래서 높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도돌이표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쵸. 망하면 안 되니까 좋은 걸 써야 되고 좋은 걸 쓰려니까 또 비싸지고 그러면 더 망하면 안 되고 비싸니까 그렇죠. 더 망하면 안 되니까 더 좋은 걸 써야 되고 그러니까 더 비싸져야 되는데 이렇게 비싸 그럼 덜 때 망하면 안 되고 계속 돌다 보면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큐브 위성 만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위성들 어허. 거의 위성 수요의 대부분이 위성 무게 100kg 이하의 위성들입니다. 그런 위성들의 첫 시초가 서리 대학교라고 영국에 영국의 그쵸. 서리 대학교가 SSTL이라는 그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게 50kg짜리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교육용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그 위성 기술을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처음에 협력한 기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우리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형 위성을 우리나라도 소형 위성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별 그렇군요. 1호를 서리 대학교하고 위성 예. 기술이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니까 그쵸, 그쵸.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걸 국산화해서 삼성 D램도 넣고 해가지고 이제 국산화를 해서 소형 위성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이 또 되니까 이것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형 위성이라고 해도 사실상 그냥 교육용 수준은 아니잖아요. 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비싼 많은 장비가. 게 여전히 필요한 위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소형위성 2차 분부를 또 누가 만들었냐면 캘리포니아 칼폴리 대학교에서 예, 예. 네. 거기 교수진들이 한번 10 곱하기 10 곱하기 10cm 규모의 진짜 단순한 정말 요만한 거. 네, 통신 기능이면 통신 기능 요만한 거. 이런 것만 해서 애들이 한번 우주정거장 올라갈 때 화물이 남으니까 우주정거장 올라갈 때 거기서 사출하는 용도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서 해볼 수 있겠냐. 약간 남는데. 네, 그래서 예. 큐브셋이라는 그 폼팩터가 생겼고요. 네. 그게 지금 인류는 너무 작으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네. 하면은 30cm 1리터인 거죠, 이렇게 1리터. 해서. 그 U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등장을 했고 그 폼팩터가 이제 인류는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한 6U 뭐 맞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나라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예, 이번에 예. 지금 16U짜리 위성을 만들어서 오. 12U일 거예요, 12U. 어허. 그러니까 20 곱하기 20 곱하기 그다음에 이게 한 30인 거죠. 와.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옵저버라고 해서 위성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폼팩터가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 거는요. 위성 어떤 임무에 상관없이 하드웨어 규격화가 가능해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위성 부품들을 기존의 코츠 상용 부품들을 사용해가지고 커머셜리 오프 더 쉘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성 임무에 맞게 뭔가 하드웨어를 설계해서 이거를 가지고 날리고 하는 게 아니라 범용적인 하드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시장에다 내놓으면 쇼핑몰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 임무 규격에 맞춰서 위성을 만드는 거죠. 약간 부품들에 맞춰서. 모듈이 돼 예. 있는 모듈화. 그렇죠. 딱 돼 있는 거니까. 전자부품 파는 거 사서 조립하듯이 위성을 그쵸, 그쵸, 그렇게 할 그쵸. 수 있는 시대가 네. 그 큐브 위성이라는 폼팩터의 등장 덕분에 열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큐브 위성이라는 사이즈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부품을 이 위성을 위해서만 만든 게 아니고 얘도 고객이고 쟤도 고객이니까 말하자면 그 개발비를 분산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각자 개발비가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개념이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위성 부품이 저렴해지고 그러니까 이 큐브 위성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존에는 대형 위성 하나 만들어가지고 쏠 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이제는 유사하거나 그거보다 더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하더라도 위성을 여러 대를 만들어서 쏠 수가 있으니까 위성이 이 한 대가 무조건 뭐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거가 성공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위성에 초기 분량이 있어도 많이 만들어서 쏘면 그 위성들의 어떤 완성도를 양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작은 스케일의 위성들이 지금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즈가 정말 네. 다양하게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미니급 이하의 그런 인공위성들이 발사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펨토셋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저게 저 옛날에 이제 스티븐 호킹이 저기 살아계실 때 네. 네. 했던 게 뭐냐면 요 저런 펨토셋 조만한 거를 외계 행성 찾을 때 외계 행성에 뭔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위성을 보내야 되는데 네. 페이로드가 적을수록 발사체가 우주 공간 멀리까지 가속을 빨리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펨토셋 수천 개를 패키지에 모아가지고 이걸 우주 공간에 뿌려서 진짜 나중에 먼 미래 지적 생명체가 이런 이 중에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펨토셋 미션이 얘기가 됐었어요. 옛날에. 막 뿌리는 건지 막 뿌리는 걸. 그렇죠. 약간 찌라시 같은 느낌으로. 그쵸. 전단지 같은, 디지털 전단지 같은. 찌라시 셋.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금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오. 그 위성들의 절반 이상이 지난 최근 3년 동안 급적으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2023년? 작년이 난리였네요. 그렇죠. 난리 났죠. 그쵸. 지금. 난리 났고, 굉장히 많은 수가 발사가 됐고, 예. 이거를 대부분이 지금 스페이스X가 올려줬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런 그 대형 위성, 큐브 위성 비교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큐브 위성은 라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장비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트레이에다 이렇게 놓고 라트로 딱딱딱딱 조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위성이 요만하니까 그 우리 연구실 같은 그런 사이즈에서 테이블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지금 위성 A부터 위성 20개를 쫙 놓고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규모의 시설에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고 만약에 이번 라트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잘 됐는데 부품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그중에 위성 몇 개만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인 뭔가 페이즈 리프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큰 어떤 실패를 감수하지 않고도 계속 기술을 검증하고 뭔가 발전시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흔히 우리 얘기하는 애자일 개발이라고 하죠. 애자일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실패를 그 위성이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위성 기술을 더 가파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큐브 위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